아름답고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의 여유를 주는 이곳은 1100년의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충남 예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충남 예산에 와 있는데요. 예산이 가진 맛과 멋을 두 가지 모두 즐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재미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떠나볼까요? 예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예산읍에 자리한 예산 상솔시장은 1926년부터 5일과 10일,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떡집, 옷집, 없는 게 없네요. 네, 이 시장의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간판이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어물전, 난전으로 시작해 지금은 상솔시장이자 종합상가로 탈바꿈한 예산시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말처럼 식료품부터 생필품, 잡화까지 다양한데요. 농경사회일 당시에 예산 예당평화 이런 데서 물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판매가 되고 시장은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먹거리 시장으로 만들고 특히나 사과 고추장, 사과 폼 프렌징 이런 걸 우리 조합에서 생산해가지고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산하면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과가 최고죠. 먹자골목으로 예산읍의 중심지였던 예산시장 골목은 지역의 추억을 담은 아트갤러리로 재탄생했는데요. 골목길 외벽엔 예산읍의 유명 명소와 7, 80년대의 옛 추억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어떤 거리예요? 이 거리는 명명을 추억의 거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있던 것을 한쪽에 집약시켜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사진들도 골목 한편에 자리해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 예산 읍내가 이렇게 초가집으로, 초가집으로 다 돼 있었고 왕대포집. 옛날에는 이 왕대포집에서 모든 그 시름과 애환을 달래고 그 가게 셔터 문이에요. 거기다 그걸 다 만들었어요. 3355 골목에 모여 즐기던 추억의 놀이도 빠질 수 없죠. 근데 회장님, 요거 골목에 바닥에 재미난 게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하던 그 가위생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애들 놀이터. 아이들이 해보는 거잖아, 이거 한 번씩.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죠? 와, 저도 이거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몸이 무거워져서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해보세요, 한번. 자. 오! 60년이 흘러도 내 몸이 기억하는 네, 놀이. 놀이. 이거 민속놀이니까. 이 정도면 거의 골목대장을 다 휩쓸어 버렸을 것 같은데요? 글쎄. 골목을 나서 본격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예산서 가장 오래된 이용원이에요. 오,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저요? 요 읍내에서만 55년 했는데. 55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이용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방문해 원장님의 손길을 거쳐 변화를 맞이했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듯합니다. 올해 한 증거물이 하나 있네요. 이게 70년도에 이거 기능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이야, 면허증까지. 이게 몇 살 때 따신 건데요? 이게 19살에 시험을 보고 20살에 이 면허증을 교부받았죠. 최연소일 거예요, 충남에서. 마음을 먹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걸 배웠거든. 근데 이걸 배움으로 아들 삼형제 잘 가리키고 이거를 통해서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오시고 정말 존경스럽네요, 사장님. 하여튼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다채로운 시장을 따라 걷다 보면 상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국밥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구나. 예, 여기가 원조예요. 저기 보면 60년 부엌이고. 전통. 예.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오늘의 메뉴!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여낸 소머리 고기가 듬뿍 들어간 소머리 국밥입니다. 오, 고기 썰고 계셨구나. 이야. 이게 국밥에 들어가는 그 고기예요? 오, 소머리 고기요? 우시장이 열렸던 20여 년 전 장터에서 즐겨 먹던 국밥이 입소문을 타면서 예산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당일 잡은 소머리를 사용해 더 진하고 담백한 육수 맛을 내는 것이 비법이라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맛깔스럽지. 푸짐한 머릿고기와 선지,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국물이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데요. 활용점정, 진한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국밥을 제대로 즐겨봅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네요. 점심때는 계속 와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 뭐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 단골 손님도 많고. 단골이지, 다 단골이야. 장날이면 부모님 손잡고 국밥 한 그릇 먹고 갔던 어린이들. 수십 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찾아와 국밥을 먹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예산시장에는 이렇게 맛있는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각 시군에는 다 코로나가 왔는데 예산은 완전 청정지예요. 한 사람도 아직 나타난 게 없어. 군하고 우리 상인들하고 철저히 관리해서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중. 이번엔 예산 10경 중 하나인 예당호로 향합니다. 붕어부터 잉어, 뱀장어의 가물치까지 민물에 사는 물고기 대부분이 있어 낚시꾼들의 성지로 불린다는데요. 저수지 둘레엔 산책길이 조성돼 있어서 여유롭게 거닐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 예당호 경치 좀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끝없이 나 있는 길은 어떤 곳이죠? 아, 궁금할 땐 이 박사.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예당호를 따라 2019년 10월에 조성된 느린 호수길은 예당호 출렁다리를 거쳐서 대흥면의 예당호 중앙생태공원까지 7km에 이르는데요. 전 구간 나무 데크로 되어 있고 턱이나 계단이 없어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예당호 출렁다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린 호수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예당호를 상징하는 402m의 국내 최장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수면 위를 걷는 듯 은은하게 흔들리는 출렁다리를 걷는 재미도 있지만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춤추는 분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춤추는 음악 분수가 있다고요? 네,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넓은 면적의 부력식 음악 분수로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을 인증받았다는데요. 새천년, 천백년 분수와 사과 분수, 개나리 분수, 출렁다리 분수 등 다양한 분수와 함께 워터스크린, 빔 프로젝트 레이저를 도입해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하죠.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 박사. 천만의 말씀, 다음에 만나요. 녹음이 우거진 자연과 호수 위로 길게 뻗은 출렁다리. 거기에 음악과 분수가 더해져 지친 일상에 힘을 북돋아 줍니다. 오늘 예산에 와서 추억 가득한 전통시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국밥도 먹었고요. 또 이렇게 멋진 춤추는 음악 분수까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예산에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보세요.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예산 상설시장.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예산에서의 즐거운 하루였는데요. 일상에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트로트 열풍에 힘입어 한껏 차려입은 뽀글이 최기정. 그가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소개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당신만을 의성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의성마늘의 매력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야말로 매력이 우수수. 사랑에 빠지고만 싶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감. 알알이 꽉 들었던 제철 슈퍼푸드 납시오. 전 세계에서 먹어주는 그 이름, 경북 의성표 마늘의 모든 건 낱낱이 알아보자고요. 전 세계 마늘 생산량 3위, 소비량은 1위를 차지하는 곳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란 사실 익히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경북 의성하면 명실상부 마늘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화끈하고 맵고 알싸한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의성 마늘은 늦게 수확하지만 오래 갑니다. 단단하면서도 알싸하기로 유명한 경북 의성 마늘. 6월 초부터 수확하는 일반 마늘과 달리 의성을 대표하는 한 지역 마늘은 3, 4주가량 늦게 캐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시 말해 지금부터가 딱 제철이란 말씀. 군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군수님 의성 마늘이 찐이라고 전국 팔찌 소문이 자자한데, 아니 의성 마늘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그리고 지금이 딱 마늘이 나는 철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게 이유에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의성 마늘은 화산재가 이 흙으로 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양분도 있지 않습니까? 알리시라는 양분뿐만 아니라 이게 포함되는 성분이 면역력도 키우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고 여러 분야에 이렇게 좋기 때문에 특히 의성 마늘입니다. 그리고 또 의성 마늘은 이제 지금이 완전히 제철이기 때문에 제철 음식으로서의 또 영양 또 효과 만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수님이 건강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철에 수확한 마늘은 미리 찜해놓지 않으면 동락이 일수. 저장성 좋다고 소문난지라 주부구단은 이맘때를 놓치지 않는다고요. 더욱이 의성 마늘이 들어가면 인기 주가도 올라갑니다. 흑마늘, 마늘햄 등등등 가공식품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 여러분, 의성 마늘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마늘의 어떤 성분이 우리에게 이로운지,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이제는 전문가에게 확실하게 알아볼 때입니다. 가시죠. 그것이 알고 싶네. 그렇습니다. 경북 의성이 오랜 시간 마늘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유지해온 비결. 전문적인 연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유기농 연구소를 찾아 마늘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점검하는 한편 연구 일지도 살짝 엿보기로 했습니다. 박사님. 아, 예. 혹시 마늘 박사님 맞습니까? 예, 마늘 박사 정은건입니다. 오, 의성에는 마늘에 관한 건 없는 게 없다더니 마늘 박사님도 계시네요. 네. 아니, 박사님, 제가 사실 마늘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를 알고 싶어 왔거든요.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입니다. 마늘이 가지고 있는 알리는 마늘이 깨질 때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좋지 못한 균들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게 단가요? 그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 성분이 있어서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요. 또 당뇨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도 농산물을 건강하게 재배하는 것은 농업도시인 의성의 최우선 과제 때문에 유기농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박사님, 마늘 박사님. 예. 마늘에 의한 마늘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엔 또 어떤 연구인가요? 지금은 의성 마늘을 가장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량 종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튼튼하고 더 맛있는 마늘. 그렇죠.
의성 마늘 더 맛있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 마늘 드셨어요? 당연하죠. 마늘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의성 마늘이 계속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까도 계속 매력을 뿜어내는 경북 의성 마늘. 그런데 마늘을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실로 놀랍디 놀라운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서 와, 마늘 먹는 소는 처음이지. 세상에나. 아니 소가 마늘을 먹는다니 깜짝 놀랐어. 정말 놀랍소. 아니 진짜 이게 마늘을 먹나요? 예, 잘 먹잖아요. 아니 소한테 마늘을 먹이는 이 귀한 의성 마늘을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마늘 먹으면 좋잖아요. 건강하고. 저도 마늘을 주면은 병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큽니다. 더 건강하라고? 예. 이야 정말 보고도 놀랍소. 잘 먹네. 소를 사육하다 보면 각종 질병을 막기 위해 예방 주사를 놓기 마련. 하지만 경북 의성에선 주사 대신 마늘을 택했다는데요. 잘 먹네. 일단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한번. 네. 버튼 뛰세요. 버튼 쪽 오시. 많이 먹어라. 잘 먹네요. 그렇죠. 아침 안 주셨어요? 말이 다 좋죠. 그래요? 저도 되게 잘 먹어요. 더욱이 의성 마늘소는 2020 고객 감동 브랜드 지수 1위, 그것도 5년 연속 수상을 자랑한다는 사실. 자투리 마늘을 소비할 수 있어 마늘 농가도 살린다니 너란 의성 마늘 참 고맙소. 이런 의성 마늘, 그 진면모는 먹어본 자만이 논할 수 있는 법이겠죠. 이번엔 마늘 요리 나갑니다. 마늘 떡갈비부터 마늘 닭발, 마늘 육회며 장어와 마늘을 푹 구워 만든 회춘탕까지 마늘을 영양학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 개발했다는 다양한 마늘 요리들 대령이요. 드디어 차려졌습니다. 경북 의성표 마늘로 한상 정말 푸짐하게 차려졌는데요. 음식 종류가 이렇게나 많네요. 아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음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 마늘 음식은 우리 음식 연구회 회원들과 마늘을 사랑하는 우리 의성 군민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표로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또 떡갈비, 또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고등어부터 닭발까지 다 이렇게 차렸습니다. 야 한마디로 남녀노소 누구나 요 마늘을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만들었군요. 그렇죠. 야 아니 그런데 나는 마늘이 너무 알싸기 너무 매워 해서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마늘은 처음에는 드실 때는 맵거나 이런 거부 반응이 일으키더라도 찌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삶거나 요리를 해서 드시면 듣기에는 단맛이 납니다. 특히 의성 마늘은 단맛이 끝까지 나면서 그 전체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서 면역력은 1등 최고예요. 그렇다면 네. 긴 말 필요 없이 네. 면역력도 1등, 맛도 엄지척이라고 하는 마늘 음식 맛 좀 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바나나의 2배, 수박의 3배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다는 마늘. 불에 가열하면 알싸한 맛은 완화되고 달큰함이 전해집니다. 특히나 마늘이 들어가면 감칠맛과 함께 특별한 감미료 없이도 맛이 완성된다는 점. 남녀노소의 입맛은 물론 뽀글이 최기종의 입맛까지 충분히 사로잡은 것 같죠? 우와 이게 우와 여러분 의성 마늘 맛이 어떠냐고요? 너 마늘 좋아한다 했잖아. 의성 마늘 너 마늘 사랑한다 했잖아. 의성 마늘 오늘 의성 마늘로 시작해서 의성 마늘로 마무리했습니다. 맛과 함께 그냥 기운 면역력 가득입니다. 가득. 한국인의 소울 농산물 경북 의성표 마늘 먹고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자고요.
험준한 암벽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육지 속 섬과 같은 이곳은 조선 왕조 6대 임금인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입니다. 영월 정말 예쁘네요. 특히 이 청령포의 여름은요. 여러분 보이시죠? 굉장히 초록초록합니다. 오늘 제가요 이곳에 온 이유가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음식이냐고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데 여기 오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음식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영월군 남면,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청령포는 단종 임금의 슬픈 역사가 깃든 유서 깊은 유적지이자 아름다운 서강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영월의 대표적인 명승지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지연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여기가요. 단종 임금께서 머물렀던 어소를 재현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풍광이 아름다운데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인 육지섬 같은 곳에서 홀로 유배 생활을 했을 단종 임금을 생각하니까 좀 쓸쓸함이 느껴지긴 하네요. 지난 2000년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라 당시의 모습을 기와집으로 재현해 놓은 단종 임금의 어소. 깜짝이야. 여기가 임금님 어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이갑순입니다. 해설사분이셨군요. 아니 정말로 단종 임금이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1457년 6월 22일 날 한양 출발해서 6월 28일 날 이곳에 도착해서 딱 2달 동안 사셨던 곳이지요. 2달 동안 여기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근데 해설사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영월에 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당최 감을 못 잡겠거든요. 뭐 여기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영월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요? 여기를 와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수리 나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수리요? 예. 어수리 나물은 우리 영월 사람들은요 단종 임금이 유배되셨을 때 해드렸던 그 나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마 단종 임금은 한양에 두고 온 정순왕후를 그리면서 그 고운 향기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맛있는 나물이거든요. 잠깐만요. 나물에서 정순왕후의 고운 향기가 났다고요? 지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예, 맛있는 향기가 나는 나물이거든요. 그럼 일단 제가 힌트를 얻었으니까 이 어수리 나물을 한번 직접 맛보러 찾아가 보도록 해야죠. 여기는 뭐 소나무들이 이렇게나 우거졌어요. 여기는 100년에서 400년 된 금강송에 700그루나 돼요. 이게 높이가 30m나 돼요. 지금 이게 30m나 되는데 이게 600년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천연기념물 349 볼, 관자, 소리, 음자 관에서 하는 일을 다 보았고 단종 임금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해서 관음송이에요. 단종 임금의 슬픈 이야기가 깃든 청령포. 그렇다면 이곳의 방문객들은 어술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 근데 혹시요 어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들어는 봤어요. 나물이라고 해요. 나물인데 어떤 나물인 거예요? 글쎄 옛날에 뭐 임금님한테 바쳤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맛있다고. 임금님께 바쳤던 귀한 나물 어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영월의 어수리 재배 농가를 찾았습니다. 나물 재배 농가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저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나물이길래 그토록 임금이 애정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여기 농원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기 계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수리 찾아왔는데요. 지금 찍고 계신 거죠? 아니 농장이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있네요. 아니 원래 이렇게 어수리가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산나물인 거예요? 고지대 작물이에요. 보면은 여기는 영월 만경대산 자락에 800m 해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가 적당합니다. 아니 그럼 이 고지대에서 자라나는 이 어술이라는 나물 어떤 나물인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수리 같은 경우는 향이 좀 은은하면서 드셔보신 분들은 좀 다 반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어수리는 맛과 향은 물론 약효도 뛰어난데요.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깻잎 같은 그런 알싸한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속설에 그 정순왕후의 분향이 나서 그렇게 임금이 즐겨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어수리나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예, 음식은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뭐 생채나 이런 걸로 드셔도 되고요. 비린내 제거라든지 이런 데도 탁월하고, 그리고 특히 어수리 밥을 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해발 700m에서 800m 이상의 깊은 산속에서 잘 자라는 어수리는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없는데요. 3월에서 5월까지 채취된 것은 나물 요리로, 봄, 가을에 채취한 뿌리는 약재로 사용된다네요. 네, 이쯤 되면 이 어수리를 활용한 음식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영월에 이 어수리를 활용한 식당이 있다고 하니까 직접 가서 맛을 봐야겠죠? 영월 덕포리의 한 맛집입니다. 제가 오늘 어수리 활용한 영월만의 특화 음식 맛보겠다고 농장도 갔다가 뭐 영월 전역을 거의 누비고 돌아다녔습니다. 사장님, 저 어수리 요리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유, 배고파서 어떡한데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해줄게요. 어수리 나물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어수리 나물밥을 만들어 보세요. 삶은 어수리 나물과 감자, 표고버섯 등 영양 가득 제철 식재료를 넣고 밥을 지으면 맛과 향은 물론 건강까지 업! 와, 정말 맛있겠죠? 지금은 어수리를 활용한 김밥을 만드는 거예요. 어수리 나물이 자칫하면 조금 어려운 나물일 수도 있는데 쉽게 모든 음식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또 어른들도 같이 맛볼 수 있는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모든 음식에 다 잘 어울려요, 어수리가.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건 어수리 잡채인데요. 들어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잡채 재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수리 나물 들어갑니다. 자, 그럼 단종 임금께서 받았다는 어수리 밥상 한번 받아볼까요? 어수리 나물밥과 구수한 된장국, 어수리 전병과 불고기까지. 야, 제 눈앞에요. 가짓수도 셀 수 없는 어수리 요리가 항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청룡포에서부터 찾아 헤맨 영월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 드디어 맛볼 수 있겠는데요. 아니 확실히 이게 나물밥이다 보니까 빛깔이 초록초록한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맛있는 어수리 밥을 한번 먹어봅시다. 어수리 나물에 제철 식재료를 넣어 맛과 향, 영양까지 3박자 고루 갖춘 어수리 나물밥. 된장이나 간장 소스 얹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아우,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초여름 더위에 입맛 잃은 분들이라면 어수리 나물밥 어떠세요? 아니 이 많은 음식에 지금 어수리가 다 조금씩 들어갔는데 이 어수리 음식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수리는 부드러운 식감과 독특한 향이 있어서 어느 음식하고도 다 잘 어울리는 귀한 나물이에요. 귀한 나물은 함께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영월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 만큼 일부러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많다는데요. 일단 색감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고소하고 담백해요. 그래서 한자에 우리 보약을 먹고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어수리밥 너무너무 맛있고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어수리. 그 짙은 향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밥도 향도 그리고 효능까지도 좋다는데요. 단종의 고장 영월에 오신다면 사계절이 마시는 어수리 요리 어떠세요? 행복한 여정 속 특별한 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쿡방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사진만 찍으세요? 음식 대접할 분이 사진이랑 굉장히 연관된 분이래요. 제가 사진 연습을 하고 가야 좀 긴장을 좀 덜 할 것 같아요. 청년들 중심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약자인 어린애들에게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고 있으면서 그럼 우리 예술가들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틀 만에 30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지. 네, 코로나19를 사진 예술로서 극복하신 우리
이재정 작가님, 오늘은 그런 이재정 작가님을 위해서 제가 음식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우리 이재정 작가님. 자, 가볼까요? 고고! 어머니, 아유 또 아침부터 또 아이고 어제요. 뭐 했어? 아유 수간에 정념 쪽에 사형면은 사형만 찍음지 왕에.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분을 위해서 음식으로 보답을 해야지. 보통 문어 숙회를 할 때 간장이나 식초를 넣어서 삶게 되면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문어 숙회를 만들 수 있다는 팁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 문어, 이 도두 앞바다에서 그냥 해안 절벽에서 앉아서 그냥 먹는, 그렇게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아까 우리가 실수를 한 게 우리가 아까 이게 문어 삶은 물을 다 버려버렸어. 저 돈지 먹어주면 막 준다게. 문어 삶은 물로 라면 끓여 먹어도 좋고, 왜 우리가 이렇게 밥을 짓는데 그 밥을 지어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나는 문어를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수육하듯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냥 초장에 찍어 먹을 때 그냥 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전복이 있는데 이렇게 계란, 이 달걀처럼 생겼다 그러면 밑에가 이게 동그랗게 좀 넓은 쪽으로 이게 수저를 툭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툭 하니 쉽게 떨어진다는 거. 이 소라에 보면 이 나풀나풀거리는 치마처럼 이렇게 요 부분만 싹 벗겨주시면 이렇게 싹 벗겨주시면 이렇게 해서 드시면 굉장히 고소하죠. 맞죠? 이렇게 해서 제가 조수를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식용유 조금 넣어라. 자, 식용유를 자 부을게요. 참기름 조금 넣어서요. 참기름? 참기름 조금 넣어요. 참기름을 무사 넣어? 이거 조금 나사게 해서 맛 난다는 게. 식용유에 참기름을 무사 넣냐고. 아, 이거도 고시롱한 맛에. 여러분 이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와, 문어에서 나오는 와, 이건 뭐라 그래야 돼? 고기에서 나오는 건 육즙이고 문어에서 나오는 건 자연 그대로. 문즙,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계속 쿡쿡 찌르고 있어. 아니, 달거다만. 너무 많이 노는 거 닮아? 아니라 우리 밥에 간을 안 했잖아. 이 정도 때. 먹어볼까? 먹고 가? 아, 괜찮아. 맛없을 거 닮아. 지금 나를 못 믿으면서. 우미 삶았죠 이거 바닥에 간 해다니. 네. 집에서 만들라니 삶았죠 이게.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걸로 나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면. 아유 나 이걸로 아침에 뭐다 만들어놨었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우미국은 우리 이재정 작가님한테 선보이고 요거는 나가 없고 좀 여기 여기다 가져갖고 다 해. 고맙습니다. 용궁 해물밥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아이고 다 안 돼. 완성 다 안 돼. 저기 성게나 산다게. 요새 제철 성게랑. 아유 조금만. 아이고 영어에서 맞춘다 영어. 마지막 활용점정. 와, 황금 덩어리를 위에다가 얹어 넣습니다. 와, 진정한 용궁 해물밥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어르 고성리였나? 아, 이거 굉장히 예쁘네. 아, 여기가 맞아. 이 항파리 옆이야. 맞아.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예쁜 동네네. 아, 이거 굉장히 맛있게 드셔주셔야 될 텐데. 네, 배달 왔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점심시간에 한참 지났는데. 아, 음식을 정성스럽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용궁 해물밥. 네. 용궁, 역시 사진작가. 정말. 아까워서 못 먹겠다. 밥이 조금 질게 됐네요, 예, 진짜. 약간 좀 싫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가 네. 야, 이거 좀 뚜껑 좀 열어가지고 좀 뒤집어라 이랬는데 얘가 고집을 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저번에 한 번 할 때는 못 먹어가지고 아쉬웠는데 한 입만. 좀 너무 한 입만? 네, 한 입만? 아, 그 목표에서 하는 네, 그 한 한 입만. 입만. 우와. 와, 달들 한 입을 크게 드시고도 방송이나 피드백이 지켜지는 거 보니까 진짜 놀랍네, 프로다, 근데 한번 그 제 프로필 사진 한번 부탁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예쁘게. 좀 제가 한 20kg 정도 이렇게 깎은 모습으로. 아, 그런 건 안 합니까? 거짓 사진은 안 그거는 이제 찍습니까? 후보정 작업이 중요한데 저는 주로 영정 사진 전문이에요. 문화예술계도 힘들고 뭐 이럴 때 우리 저 상소머니가 만드신 우리 또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럴 때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지역 예술인들 마찬가지고 저 같은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되게 큰 힐링과 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또 먹었으니까 힘 불끈 내고 또 제주를 밖에다 팍 쏠 수 있는 그런 멋진 전시에 또 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고맙습니다. Oh god, that breeze is so good. It's like aircon. 60년 전 이 길에선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는데요. 3.15 대로를 따라 창원 역사 클래스 시작합니다. I guess, the area has been inhabited for thousands of years since the Bronze Age. 창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3.15. 올해 60주년이지만 안전을 위해 간소히 추모제만 치렀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기념하러 갑니다. 창원 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It's going to be a pretty good view from up here, the city. Oh, look at that. Wow. 먼저 비앙카부터 참배하는데요. Oh god. 두 사람 모두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추모합니다. 일동 묵념. I think we need to do it slower. 나풀거리는 저 종이가 바로 부정투표 용지입니다. 동그라미가 3개 보이는데 시민과 학생들이 던졌던 돌입니다. 돌. 학은 모학산의 학, 마산의 마를 각각 상징한 그런 모습을 형성해놨습니다. Quite a lot of steps. 혹시 김주열 열사님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15 열사의 가장 대표적인 김주열 열사면이 여기 있습니다. 당시 나이 17세였습니다. 그날이 더 알고 싶어진 비앙카와 에드. Let's start. Let's go. 한국의 단독 선거가 결정됩니다. That's a bit messed up. Open voting. So these are the election booths. It's very quiet. Ah, look at that. This is what the guide said at the memorial. They shot. 당시 경찰이 그 시위대를 해서 발사했던 총탄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Mohawk Elementary.
So they, Shots in the middle of the night. Middle of the night. you know, if you shot that high, you're not going to hit someone in the leg or a non-dangerous place. Oh no, the guys that we saw their graves. Yeah, they all look so young, just like boys. 남아공에서 온 비앙카 3.15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In South Africa, we had a system called apartheid. Nelson Mandela was trying to fight for democracy and the end to apartheid. In 1994, we had our first democratic election where everybody could vote, like, regardless of your race. Nelson Mandela became the president. So he was the first black president of South Africa and the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I think a lot of South Africans kind of view him as the father of the nation. 이제 3.15 시작점으로 갑니다. 감성 가득한 오동동으로. It's the oldest bakery in Changwon. Oh, really? Yeah. Oh, wow. Famous. It smells amazing. There's so many things. I don't know how you're going to choose. Nabi pie? Do you want to try the nabi pie? Yeah, let's try that. I kind of want to try this. Yeongdo. This? Yeah. I want it. Is it like a kind of rice cake? Okay. Oh, careful. Oh. Yummy. 와. 밀크쉐이크 한 잔 주세요. 두 잔. 두 잔. 아, 밀크쉐이크 두 잔. Nice. Yeah. Really nice. Thank you. I don't want the crust. The next piece looks better. I like the crust. 옛날 빵집 데이트 생각나게 하는 두 사람입니다. I don't think we really have like the same concept of blind dating as Korea. If I had a friend and he had a friend, we'd go out on like a double date to introduce our friends to each other. Yeah, you should come out with us. I've got a friend that you should meet, kind of thing. Yeah.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At the time living in Canada, working at a ski resort, I operated the ski lifts, where she worked in like a retail store at the top of the mountain. Every time on my lunch break, I'd go in and try and talk to her. And then one day, I was coming down the mountain at the end of the day. I saw that her and her co-workers were in one of the gondola. I got in the same one quickly. It was about a 30-minute journey, so... That was your plan, to get to talk to me, to jump in the... Yeah, but Masan's kind of like actually a special place to us because where we got our engagement ring and wedding rings in Masan. So. 두 사람의 역사에도 특별한 도시. 다시 둘러보는데요. This is like a pedestrian street. Oh, look. The spirit of the day's resistance should be remembered forever. This is amazing to think such a normal street would spark off something that goes across the whole country. 당시 마산에서 들고 일어나면 정권이 바뀐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창원의 저항의식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도시보다 치열했던 3.1 만세운동. 여기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창원 H클래스 마지막 장소는 이곳입니다. And that's Kim Ju-yeol. The body surfaced. Oh, these are the tear gas shells. I can't believe how big they are. It's really scary. Seeing how all the puzzle pieces fit together of the democracy story and how Masan fits in and how Kim Ju-yeol fits in. Yeah, it's just been really interesting. Also, I think for me, because democracy in South Africa is also really newer than Korea, I feel like a connection to it and I can draw a lot of comparisons between the two. Seeing the graves of the people deceased and actually how many people died and how many people were involved is really eye-opening. I had no idea that this happened in Changwon.
3.15 의거 희생자만 21분. 부상자나 이름이 남지 않은 분들까지 잡힌다면 얼마나 많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에드와 비앙카가 되살려준 그날의 기억 모두 소중히 간직하길 바라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초여름 단비가 내리던 날, 이맘때 꼭 챙겨 먹어야 할 제철 식재료를 찾아 오늘은 경주시 천북면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은요, 이렇게 비가 두두두두두두두 비닐하우스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삼겹살이 생각나지만 설마 그 메뉴는 아니겠죠. 자, 오늘은 어떤 재료에 어떤 요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셰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 선생님! 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두두두두두 빗소리, 이거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는 경주의 천북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북이 이제 경주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약간 북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곳인데 네. 여기가 다른 채소들도 많이 나지만 토마토가 또 생산이 되는 농장이에요. 토마토요? 토마토. 앞으로 해도 토마토, 뒤로 해도 토마토. 와, 그런데 오늘 네. 우리가 이 토마토를 네. 직접 딸 수 따서. 있는. 그렇죠. 아, 야, 비 오는 날 네. 비닐하우스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토마토를 딴다. 제가 이 세상 태어나서 처음 갖는 경험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네. 빗소리 들으며 토마토를 따볼까요? 갈까요? 가볼까요? 봄부터 부지런히 수확해온 토마토. 지금 한창 맛있을 시기인데요. 맛있고 특별한 요리를 위해 잘 익은 토마토를 골라볼까요? 아니 그런데 어떤 걸 따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토마토를 따기 전에 좀 싱싱하고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토마토는 네. 이렇게 윤기가 많이 나는 거. 건강하지 않는 토마토는 윤기가 안 납니다. 윤기가 많이 나는 거는 건강에 잘 나는 증거거든요. 그럼 생긴 거 뭐 예쁘고 이런 건 상관없나요? 모양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모양보다는 이 광택을 보고 사실 이제 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람하고 똑같네. 그렇네. 사람이 광택이 나야 되거든, 맞아, 우리 맞아. 둘처럼. 윤기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거네. 예, 예. 반짝반짝 윤기 나는 토마토로 가득한 농장. 뭐가 싱싱한지 고를 필요도 없겠는데요. 곧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게 충분히 잘 익은 토마토만 잘 골라 담아봅니다. 자, 이만하면 우리 요리 충분히 하겠죠? 충분하죠, 충분하죠. 야, 오늘 어떤 요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이 땄어요, 많이 땄어요. 신난다. 오늘의 요리 공개. 깊은 맛 자랑하는 특제 토마토 고추장과 토마토 고추장을 이용한 매콤 낙지볶음. 입맛 없는 여름철 별미 되겠습니다. 싱싱하고 윤기가 차르르르 토마토를 골라서 따왔잖아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요리 낙지 볶음. 그렇죠. 드디어 지금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시죠. 자,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따온 오늘의 싱싱한 주제 토마토, 그다음에 네. 조연, 네, 낙지. 낙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고춧가루, 그리고 보니까 설탕, 네. 깻잎, 소금, 양파, 고추는 네. 알겠는데 네. 요게 뭐죠? 그렇죠. 이게 메주가루인데요. 메주가루. 오, 예. 오늘 이제 토마토를 가지고 저희가 네. 고추장을 만들어서 그걸 양념으로 쓸 거거든요. 토마토 고추장 양념장을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요 토마토가 네. 왜 우리 그 스파게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어. 들어가는 것처럼 네. 그런 뭐 케찹 뭐 이런 걸 만드는 줄 알았는데 네네네. 고추장을 만드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토마토 대신에 네. 원래는 고추장 만들 때 밀가루라든지 보리라든지 뭐 찹쌀 그런 오. 곡류를 넣어서 고추장을 발효를 시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오늘은 채소인 토마토를 가지고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토마토를 가지고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고추장이라는 자체가 발효 그렇죠. 식품이니까. 네. 그래서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메주가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또 깊은 맛도 나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토마토 고추장 양념부터 만들어 봐야 네, 되겠네요. 그러시죠? 그러려면 우선 토마토를 이제 좀 씻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토마토 고추장 만들기.
우선 잘 씻은 토마토를 잘게 썰어 팬에 담아주세요. 취향에 따라 적당량의 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고춧가루와 메주가루를 듬뿍 넣고 되직해질 때까지 조금 더 끓여주세요. 어렵지 않죠? 이제 숙성용 용기에 옮겨 담으면 끝! 자, 이제 그 양념장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요걸 이렇게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한 이틀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숙성도 신선하게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금방 만들었던 이 양념장은 어떤지 그렇죠.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네네네. 보겠습니다. 네. 원래 맛은 이렇게 손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물론이죠. 어때요? 아, 굳이 이걸 숙성시켜야 돼요, 선생님? 그래도 더 우리가 이렇게 약간 곰사근 같은 그런 맛을 좀 내야 이게 음식을 해도 깊은 맛이 나니까. 자, 요게 이제 숙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숙성된 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윤기가 있죠? 네. 그래. 깊은 맛 나요?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가볍게 뭐 멸치나 이런 거 찍어 먹을 때는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먹어도 될 것 같고 뭔가 볶음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요리를 좀 하고 싶을 때는 숙성시킨 거. 맞아요. 자, 이제 특제 토마토 고추장이 있으니까 어떤 요리도 문제 없겠죠? 오늘의 메뉴는 낙지 볶음! 양파, 고추, 그리고 낙지를 먹기 좋게 썰어준 다음 특제 토마토 고추장을 넣고 볶아주세요. 초간단 별미 완성! 토마토 고추장이 다 했네 다 했어. 자, 드디어 완성이 된 네. 토마토 고추장 양념으로 만든 낙지 볶음. 네, 맞아요. 시식을 해보도록 이름이 하겠습니다. 좀 기네요. 기네요. 네, 네, 자,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볶음을 할 때 기존에 뭐 파는 고추장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 만드신 또 일반적인 고추장을 넣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양념을 이용한 볶음하고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뭔가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토마토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토마토는 채소로만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토마토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이나 리코펜 같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어서 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꼭 먹어야 될 채소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특히나 이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더 좋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익혀 먹는 방법 중에 이렇게 오늘 양념장 고추장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네, 오늘 좋은 아마 팁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어떤 건강하고 좀 이색적인 이런 요리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영양 만점 토마토를 듬뿍 넣은 토마토 고추장으로 각종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별다른 조미료 없이도 맵고 쌀고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올여름 토마토 하세요.